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 내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여당으로 복귀한 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여당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이 긴밀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광양시의 경우 18년 만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거구 쪼개기 논란으로 표심의 향방이 주목됐던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해룡면의 2만여 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당선인이 13,000여 표를 차지해 무소속 정인화 후보를 앞섰습니다. 해룡면의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 편입은 이번 선거에서 중요 화두로 떠올라 후보들마다 선거구 원상 복구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남 지역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은 전남에서만 62만 1000여 표를 얻어 60.34%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정의당이 9.56%의 표를 얻었습니다. 민생당은 전남에서 7.41%를 득표해 3위를 기록했지만 전국 득표에서 3%에 못 미쳐 결국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며 열린민주당은 전남에서 6.96%의 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 정부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표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역 분열 등 적잖은 과제가 당선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 정부 여당의 높은 지지율과 맞물려 특별한 이변은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당 후보자들이 텃밭을 탈환하면서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경우 연령을 떠나 대부분 정치 경험이 없는 신진 세력들로 채워졌습니다. 행정과 법조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뛰어넘어 국회에 입성하게 돼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 내 지지세가 강했던 상대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이어졌지만 유권자들은 새로운 정치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홍보했지만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과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뛰어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굵직한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당선인들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산뜻한 출발하게 됐지만 전략적인 선택을 해왔던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놓고도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마련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까. 또 현역 의원들이 추진해온 다양한 지역 사업들의 지속성 여부도 당선인들에게 남겨진 몫이 되면서 이들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영향력 있는 견제 세력으로 떠오른 국민의당. 이른바 캐스팅 보터로서 대안정당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에게 존재 이유를 알려왔고 현 여당에게 회초리를 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생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완패하면서 정치적 균형과 견제 역할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표심으로 나타났던 평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일 못지않게 지역의 수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마무리하라는 유권자의 뜻도 담겨 있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판까지 이어진 후보자 사이 비방과 폭로전은 지역사회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고소 고발로 선거 이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어 갈라진 여론을 묻기 위한 대안도 요구됩니다. 개표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당선인들의 반대편에 섰던 여론 역시 적지 않아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포용과 화해 대신 강대강 대치로 번질 경우 지역사회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어 당선인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승자의 여유보다 패자를 위한 배려로 지역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 역시 유권자들을 위한 핵심 공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정당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개표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 역시 민심에 따른 학습 효과만큼은 승자와 패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3달째로 접어들어서일까요? 요즘 거리를 다녀보면 마스크 안 쓴 분들 참 많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많다는데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종교 행사를 자제해달라는 안내 문자 모두 받아보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교인 수가 1,000명이 넘는 여수의 한 대형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차량이 한 대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예배 시각이 되자 주차장이 반 이상 찼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때 같이 뜨겁게 했으면 그게 같이 잘 타오르니까. 또 다른 교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믿음 때문에 나와요. 꼭 달라요? 온라인 예배랑 오프라인 예배랑? 네. 그걸 막 은혜 이런 것을 맛봤으면 안 나오는 홈페이지예요. 이 교회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시스템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꼭 예배당 문을 열어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연장을 해 나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조금씩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오라가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거기를 침범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안 하거나 안 하면은 저희가 들여보내질 않아요. 물론 예배 강행은 선택사항이지만 모범을 보여달라는 정부 권고와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부활절 주말과 수요일 여수에서만 절반이 넘는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는 개학이 늦어지면서 오전부터 아이들로 북적인다는 PC방 10곳을 돌아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마스크 안 썼는데 혹시 그냥 이용해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PC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 안 썼는데 괜찮아요? 네, 상관없어요. 2m 거리 유지 수칙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란히 붙어 앉아 게임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술집 앞 번화가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길거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건 아닙니다. 먼저 나서서 불편을 감수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오는 19일까지 예배당을 걸어 잠근 교회도 상당수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죠. 그리고 예배 전혀 안 드려요. 새벽이라고 서더라.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도 온라인 메신저로 하며 모든 모임을 중지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관리소장이 메시지를 남기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자체는 오는 19일까지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 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PC방, 학원, 노래방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대가 300이고 이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경찰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면 검찰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인력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신고와 자발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기간만이라도 감염 예방 수칙 꼭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온라인 2차 개학 첫날이었던 어제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접속 장애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전남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이 온라인 2차 개학에 들어갔지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아 출석 체크를 미루거나 영상 재생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3과 고3을 대상으로 한 지난 온라인 1차 개학 첫날에도 접속 장애 관련 민원이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교육청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원격 교육 긴급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육시설의 휴원이 연장되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 시설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83곳이며 광양시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 2억 3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로 세월호 사고가 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겠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세월호 선체 기관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는 2년 전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단일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내인설과 열린안을 둘러싼 위원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쪽의 의견을 따로따로 그렇게 작성하기로 했고, 내인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방향타 조절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 이로 인해 조타실에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배가 오른쪽으로 급속도로 회전했다는 겁니다. 열린안도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은 동의하고 있지만 그것이 배가 급선회한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덜란드 실험에서도 모형배의 조타 각도 등을 당시와 똑같이 혹은 최대치로 적용해봐도 세월호와 같은 급선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세월호 침몰의 시작인 급선회의 직접 원인이냐는 것이 핵심 쟁점. 특조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세월호 솔레노이드와 똑같은 장치를 제작해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솔밸브가 고착이 돼서 세월호가 그렇게 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참위에 요청을 했고 사참위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배의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인 핀 안정기, 이른바 스테빌라이저. 최대 회전 각도가 25도인데 인양 당시 50도 이상 돌아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는지 아니면 배가 바닥에 닿으면서 휘어졌는지 등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진도 4구역에서 지질 안반 조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연구 영역과 실험을 마치는 단계이고 지금부터 그걸 해석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가 밝히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원인이 이번에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거점 센터가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와 동북권 3개시,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3억 원을 포함해 모두 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일자리 거점 센터인 잡스퀘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양 LF 아울렛 4층에 들어설 예정인 잡스퀘어는 스터디룸과 정보 공유센터 등을 갖추고 청년 구직자와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여수 지역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과 체험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최근 제정한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앞으로 농업인들의 창업 자금과 컨설팅, 성분 분석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창업 공간도 임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물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역 산업체의 유통망을 구축하고 업체가 국내외 전시회나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데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